법조문 봐야겠죠. 제목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효과 취소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취소사유. 의사표시 동네에서 나와요. 착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잘못이 큰가 봐요. 중대한 과실, 잘못과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중요 부분 착오일 것, 중과실은 없을 것. 착오 취소 요건이 여기서 나와요. 자, 제2항 전항 의사표시, 착오 의사표시 취소는 이 취소로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모든 의사표시, 무효 취소는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자, 착오가 뭔지. 갑이 을한테 지 아파트 한 채 팝니다. 자, 5억에 팔 생각이었어. 5억에. 그런데 계약서를 쓸 때 공을 8개 쳐야 되는데 하나를 빠뜨려 버렸네. 아이쿠. 그래서 5천만 원에 계약서에 기재됐네요. 의사는 5, 표시는 공 하나 빠뜨리는 5천만 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네요. 불일치가 벌어졌어. 갑을 표의자, 을을 상대방. 자, 이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네요. 이 불일치 사실을 표의자 갑은 몰랐죠.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불일치를 몰랐죠. 이게 착오예요. 착오가 났지. 공 하나 빠뜨리는 거 알았으면 하나 더 쳤겠죠. 몰랐어요. 이렇게 계약 체결되고 나중에 공 하나 빠뜨리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착오라고 합니다. 불일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불일치 사실을 알고 한 비진이하고 통정하고 여기서 구별돼요. 모르고 이런 게 시험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항상 문제 있는 의사표시로 발생된 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항상 이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예요. 자,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표시를 봤어요? 의사를 봤어요? 계약할 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시 봅니다. 속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 속마음은. 따라서 을은 표시를 봤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 시각에서 표시 행위가 해석 대상이에요. 규범적 해석. 따라서 이 매매계약은 이거 표시를 잘못한 표시상의 착오라고 그러고, 이 매매계약은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 발생. 비진이하고 똑같아요. 아까 을도 고마워 했죠. 표시 봤어. 표시. 얘도 표시 봤어요. 표시. 따라서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 발생. 비진이 유효 똑같아요. 착오도 일단 유효. 하지만 우리 법은 착오를 일으킨 표의자 갑을 위해서 취소할 수 있게 해줘요. 5억짜리를 5천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착오 의사표시는 일단 유효지만 취소해서 무효로 날려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 착오를 일으킨 착오자 갑은 잘못이 있죠. 유과실이에요. 공 하나 빠뜨린 게 잘못이 있죠. 응? 그런데 문제는 지가 잘못해놓고 방귀 낀 놈이 속내 취소해버려. 그럼 상대방 을 입장에서는 뭐야? 너 왜 네가 착각 이렇게 놓고 나 고생해서 계약했는데 이 계약 날려버리는 거야. 상대방이 무조건 피해받아요. 착오 의사표시는 무조건 상대방이 피해받아요. 99%가 착오를 일으킬 때는 잘못이 있어요. 따라서 법이 아무 잘못 없이 취소를 당하는 이 상대방 을을 위해서 착오 취소 요건을 법이 정해놨죠. 잘못 있어도 취소할 수 있어. 그래서 법이 나서주죠. 그래서 법조문 무조건 취소가 아니라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 있을 것.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보통 과실 취소할 수 있어요. 원래 착오에 다 잘못이 있으니까. 하지만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면, 잘못이 꽤 크다면 취소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장치. 그래서 착오 취소 요건. 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두 번째, 중대한 잘못은 취소 못해요. 따라서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돼요. 중과실은 없을 것. 이게 착오 취소 두 가지 요건이에요. 중요 부분 착오일 것, 중대한 과실은 없을 것. 보통 과실은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다. 법이 취소 못하게 합니다. 을을 위해서. 표시를 잘못했다.
표시상의 착오예요. 공 하나 빠뜨린 표시 잘못했죠? 표시상의 착오, 전형적인 착오예요. 자, 그러면 착오 불일치입니다. 당사자가 모릅니다. 여기서 비진이 통정어 구별되고 효과 일단 유효지만 취소하세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이라면 취소하겠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자, 이제 교재를 정리하는 거예요. 표의자 갑이 제 속마음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이게 착오예요. 착오 취소 요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라. 그 다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는 없다. 취소하지 못한다.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효과 일단 유효. 표시된 대로 그대로 유효. 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로 날아갑니다. 속은 무효. 마찬가지 제2항 의사표시 동네 취소기 때문에 선예 3자에게는 이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괄호 열고 상대적 취소. 그래서 의사표시 동네 무효 취소는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법률행위 동네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자, 착오 기초 잡았어요. 이제 사기 강박 갑니다. 이제 1월 달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 다 할 거예요. 중요 부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중대한 과실에 관한 대법원 판례, 그래서 효과에 관한 또 대법원 판례. 이제 점차 우리가 기초 법 조문을 바탕으로 이제 대법원 판례로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민법 완성이 돼요. 대법원 판례까지 이제 다 잡아야 돼요. 자, 사기 강박 갑니다. 사기 강박 의사표시 또 법 조문이 나오죠. 자, 법 조문 제1항 사기나 또는 강박에 의한 내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아하, 취소사유가 또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사유 다 나왔어요. 법률행위 동네에서 하나, 의사표시 동네에서 2개, 법률행위 동네에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죠. 그 제한능력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라는 걸 빨리 그 절대적 취소가 돼요. 거기는 다 취소돼요. 하지만 의사표시 동네 2개, 착오, 사기 강박 취소, 여기는 상대적 취소예요. 자, 제1항은 내 계약 상대방 을이 갑을 사기친 경우에요. 상대방이 나를 사기 강박했다. 나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이 항은 내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 제 손가락 봐요. 제3자가 나를 사기친 거예요. 내 계약 상대방 아닌 제3자 사기예요. 이건 조금 이따 볼 거고. 3항 전 2항에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는 선예 3자에게는 이 취소로 마찬가지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진이부터 사기 강박까지 선예 3자에게는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선예 3자 보호 규정. 자, 이 항은 조금 이따 할 거고. 상대방 사기합니다. 사기란 게 뭐고 강박이란 게 뭔지 기초예요. 자, 갑이, 자 봐요. 갑이 을을 사기쳤네요. 을이 사기 당했죠. 그러면 사기라는 게 뭐냐? 갑이 어떻게 을을 사기쳤느냐? 을 내 아파트 사 그래요. 왜? 내가 왜 네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여기 전철역 들어선대, 신도시 들어선대, 나 이민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너한테 파는 거야. 땅값 오를 거야, 집값 오를 거야. 전철역 들어선대, 신도시 들어선대, 땅값 오를 거야. 내 아파트 내 땅 사. 그러니까 을이 그래? 그랬어요. 진짜? 진짜야. 사기당했어요. 안 들었어요. 이게 사기예요. 즉 을이 사기당해서 샀죠. 의사표시한, 사기당해서 산 의사표시한 표의자, 사기친 놈 사기자. 사기란 개념이에요. 일단 속여야 돼. 이걸 기망행위라고요. 갑이 을을 속였죠. 전철역 들어선대, 신도시 들어선대. 기망행위에 따라 우리 그래? 그랬어요. 그래? 착오에 빠졌죠. 사실은 안 들어서 들어선다는 착각에 빠졌지. 여기서 착오가 나와요. 조금 전에 배웠던 착오가. 사기는 반드시 착오를 동반해요. 속이는 행동에 따라 내가 그럴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그래서 사요. 그래서 의사표시. 이 3단계를 거쳐야 사기가 완성돼요. 그래서 사기라는 건 누군가의 기망행위에 따라 내가 착오에 빠지고 그래서 의사표시. 문제는 이 을의 의사표시는 사기당한 자의 의사표시는 살려고 사요.
매수의사로 매수한다는 표시. 매수의사 있어요.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게 아니라 의사와 표시가 그대로 일치. 살려고 샀어요. 매수의사 있어요. 이제까지 비즈니스 통장 차고는 의사가 없어. 증여의사 없이 증여, 비즈니스, 매매의사 없이 매매 표시, 통정, 차고, 5억 의사, 5천 표시. 의사 표시가 다 의사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살려고 사요. 의사와 의사대로 표시했죠. 의사 표시 일치. 그게 비즈니스 통정차고 동네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강박 동네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 네 번째 동네라고요. 순서대로 비즈니스 통정 차고 동네 3개, 사기 강박은 네 번째 동네인데 의사 표시에서 일치합니다. 이게 비즈니스 통정 차고하고 구별돼요. 동네가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여기 또 문제가 발생하죠. 이게 사기인데 일단 이 차고는 아까 우리 차고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죠. 이 차고를 동기차고로 하는데, 자, 동기라는 게 뭐냐? 나중에 1월달에 배울 거예요. 차고에서. 동기라는 것은 내가 계약을 한 이유예요. 을한테 물어봤죠. 너 왜 갑 아파트 샀니? 물어보니까 전철역 들어선대요. 그래서 산 거예요. 즉 동기라는 것은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예요. 을이 이 아파트를 산 이유는 전철역 들어선다는 착각에 빠진 거지. 이 마음속 동기에 착오했는 거지. 의사표시 자체에는 착오가 없어요. 동기에 착오는 의사표시 착오가 아니에요. 법률행위 계약을 하게 된 이유에 착오했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에 착오는 원칙 착오가 아니에요. 착오란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의사표시 자체에 착오가 있어야 돼. 하지만 동기, 의사표시 전 단계예요. 의사표시 전 단계. 동기에 착오가 있었어. 이거 1월달에 할 거고 지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 이 매매계약이 또 유효냐 무효냐예요. 문제 있는 사기당해서 한 의사표시죠. 그러면 사기당해서 한 저 매매계약 유효냐 무효냐. 일단 우리 법은 유효로 봐주고 또 취소권을 줘요. 그래서 사기강박 취소사유로 정합니다. 처음부터 무효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겠지. 그래서 취소사유가 다 나온 거죠.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민법이 정한 취소사유 다 나왔어. 취소란 것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무효로 날려버리는 의사표시예요. 자,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자, 사기. 강박까지 보고할게요. 강박. 자, 강한 협박이에요. 강한 협박. 자, 갑이 국민. 갑을이 나오면 흑판 보셔야 돼. 그래 이해도가 높아져요. 갑이 국민, 을이 국가예요. 자, 국가가 선량한 우리 국민을 협박합니다. 이럴 수가. 국가가 국민을 협박하다니. 5공화국 재산 헌납 사건이에요. 대부분 판례 사안이에요. 80년 전두환. 무서운 전두환. 국민 재산 국가에 무상 헌납하도록 한 사건이에요. 많았어요. 그때 많이 국가한테 뺏겼어요. 국가가 국민 갑을 남산 대공 분실 데리고 가서 고문합니다. 너 사형시켜버릴 거야. 네 재산 국가에 헌납해. 사형시켜버릴 거야. 자, 이게 강박이에요. 너 사형시켜버릴 거야. 어쩔 수 없이 갑은 안 죽으려고 국가에 재산을 헌납해야죠. 무상증역이야. 이게 바로 국민이 국가에 한 헌납, 무상증역계약이 체결됐어요. 80년대 많이 뺏겼어요. 기업들도 많이 뺏기고 언론사들도 많이 뺏기고 언론 통폐합시키고. 자, 무상증여주. 나중에 노태우로 정권 바뀌었죠. 88년에. 그때 소송이 빗물처럼 들어왔어요. 내가 국가에 뺏긴 재산 돌려주세요. 그래서 노태우 정권 들어와서 80년에 뺏긴 많은 국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 판례 사안이에요. 자, 국가가 국민을 사형시켜버린다 해가지고 한 이 의사표시에 따른 무상증여계약이죠. 강박이죠. 자, 강박이 되려면 강박의 개념이에요. 일단 강박당해서 한 표의자, 상대방 강박한 놈 해약 고지가 있어야 돼요. 강박이 되려면 강박 개념, 구체적 어떤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 구체적 사실을 고지 알려줘야 돼요. 사형시켜버릴 거야. 개인 간에는 밤길 조심해. 너 딸내미 있다며.
조폭들이 그러잖아요. 조폭들이 밤길 조심해. 네 배는 철판이 있니? 그런 식으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해. 네 배는 철판이 있니? 무서워. 공포심에 빠져요. 해악 고지에 따라 무서워. 공포심. 그래서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10억짜리를 1억에 팔고 조폭한테 해악 고지, 공포심, 의사표시. 이게 강박의 3단계예요. 사기는 기망행위에 따라 착오에 빠지고 그래서 한 의사표시. 강박은 해악 고지에 따라 공포심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안 죽으려고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는 갑은 사형 안 당하려고 주려고 줬어요. 정의의사로 정의한다는 표시했죠. 정의의사 없는 게 아니야. 줄 생각 있어요. 왜 안 죽으려고. 정의의사로 정의표시. 마찬가지 사기 강박은 똑같이 의사 표시가 일치예요. 일치. 주려고 줬죠. 주려고 줬어. 살려고 샀고. 그 얘기는 의사 표시가 일치. 매매의사 있다. 정의의사 있다. 표시도 있다. 일치 동네. 자, 그럼 마찬가지 저 강박증여 계약 효과죠. 일단 유효 취소하세요. 그래서 사기 강박은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 그래서 여기서 공부할 건 사기의 개념하고 결국 강박의 개념이에요. 기초예요, 기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사기 강박 내용 봐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다. 동네가 바뀌어버렸어. 비즈니스 통정 착오하고 동네가 바뀌어버려. 일치합니다. 단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당했네요. 강박당했네요. 라는 사기강박이라는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를 한 거죠. 살려고 샀다? 주려고 줬다. 사기당해서 샀고 강박당해서 줬어요. 증여, 매매 증여의 의미예요. 자, 사기란 피의자가 의사표시한 피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기망행위 밑줄, 착오 밑줄, 기망행위 속이는 행동에 따라 착각에 빠졌죠. 전철역 들어서는 거야? 신도시 들어서는 거야? 하지만 안 들어서요. 사기당했어요. 기망이니까. 기망행위 착오, 그래서 의사표시. 강박행위, 해악고지 밑줄. 해악고지에 따라 내가 공포심에 빠졌죠. 그래서 의사표시. 기망행위 착오, 해악고지, 공포심. 이런 걸 이제 외우시란 얘기죠. 사기 강박의 개념이에요. 3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 인과관계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나중에 나와요. 효과. 자, 지금까지 본 건 양거래 위반, 상대방, 내 계약 상대방이 나를 사기 강박한 경우에 법 조문으로는 제1항이에요. 내 계약 상대방이 나를 사기 강박했다. 사기당한, 강박당한 나는 이 내 의사표시를 언제나 바로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내가 상대방, 내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강박당하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 이게 제1항, 상대방 사기. 자, 이제는 제2항 공부할 거예요. 2항. 자, 여기 법조문 제2항이 있죠. 교재에. 거기에 별 3개 박으세요. 7번 나왔어요. 7번. 그래서 아주 많이 나온 것들은 제가 특별히 별 3개, 별 5개 할 거니까 별 3개 했어요. 별 3개 한 것은 무조건 달달달달 합니다. 이해하고 외우고, 이해하고 외우고. 자, 법조문 봐봐요. 제2항이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내 계약 상대방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 행한 경우에는 내 계약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이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이걸 이해할 거예요. 이해하고 외웁니다. 자, 봐봐요.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 했어요. 갑을 매매계약. 계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계약도 있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도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필수, 법률행위 필수 요소가 의사표시니까 앞으로 의사표시 이꼴 법률행위다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처음 민총 의사표시 동료 공부할 때 힘든 거야. 의사표시고 법률행위가 뭐지 복잡해 죽겠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법률행위든 의사표시든 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갑을 매매. 계약은 계약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여기에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즉 갑을 매매 계약이 있어서 계약 상대방 을이 갑을 사기친 게 아니라 계약 상대방 아닌 제3자 A가 갑을 사기쳤네.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 을이 갑을 사기친 게 아니라 누가 사기쳤어요? 당사자 아닌 제3자예요. 이 계약 당사자 아닌 즉 상대방 아닌
제3자 A가 갑을 사기쳤죠. 자, 그러면 갑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을안고 계약했는데 가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놈한테 사기당해서 내가 계약한 거예요. 이 사실을 갑이 알게 됐죠. 그러면 갑은 이 계약을 사기당했기 때문에 취소하고 싶을 거예요. 자, 사기당한 갑이 을을 찾아갑니다. 을! 나 쟤한테 사기당했어. 취소할래. 그럼 을은 뭐라고 해요? 내가 사기쳤니? 왜 엄한 데서 뺨 맞고 나한테 화풀이 해? 그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 상대방이 나를 사기친 경우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 아닌 제3자한테 사기당한 경우에는 무조건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1항이 작동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을이 사기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법 조문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 아닌 제3자가 사기칠 때는 언제나 취소를 못해요. 을을 위해서. 잘못 없는 을을 위해서. 그래서 최소한 이 경우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사정이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알았거나 할 수 있다. 자, 상대방 아닌 제3자 A로부터 갑이 당한 경우. 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갑을 매매 계약이 있어서 상대방 을이 아닌 제3자 A가 갑을 사기쳤네요. 이 경우 언제 사기당한 갑은 취소, 제 손가락 봐요. 취소할 수 있느냐? 지계약 상대방 을이 갑이 A로부터 사기당했다는 이 사실을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사기당한 갑은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즉, 이 제2항 법조문 읽으면서 갑을 A를 넣어서 내가 읽을 수 있으면 이 조문이 내게 된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머릿속으로 갑을 매매 계약이구나. 그런데 내 상대방 을이 아닌 제3자 A가 갑을, 여기다 갑을 내야 돼. 갑을 사기친 경우 사기당한 갑은 언제 취소할 수 있느냐? 무조건 취소는 안 돼. 지계약 상대방 을이 갑이 A로부터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취소할 수 있어요. 또는 몰랐지만 을이 알 수 있었대. 잘못했네. 을 잘못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때만.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이때 한 해서만 사기당한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의사표시 취소나 계약 취소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게 제3자 사기 강법. 7번 나왔어. 7번. 자, 여기서 이제 가요. 설명했으니까. 자, 사기당한 갑이 A로부터 3자로부터 사기당한 갑이 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무조건 취소가 안 되죠. 을을 위해서. 그래서 상대방, 지계약 상대 을이 갑이 저놈으로부터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었다. 너 조금만 주의 좀 하지. 선이 과실이에요. 몰랐지만 잘못 있는 경우. 알았다, 악이. 알 수 있었다, 몰랐지만 선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좀 주의 좀 하지. 선이 과실, 선. 유과실이에요, 유과실. 당분간은 선이 과실을 유과실로 읽어요. 선이 유과실. 그러면 최소한 을이 알았어. 그럼 책임 물을 수 있죠. 알 수 있었어. 비록 몰랐어도 잘못 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취소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이때만 취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의 반대말. 반대말. 선이 무과실. 선이 무과실. 가려서 보여지나? 그죠? TV로서 제가 이러잖아요. 계속 TV. 그렇지. TV로 내려버려야겠다. TV로 보여요. 아니, 앞에. 선생님 앞에는 안 보여요. 아, TV도 안 보여요. 어쨌든 안 보여요. 그래? 아니, 저기 아니, 잘해주셨으면 감사하죠. 할 수 없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보여요, 보여요? 그죠? 밑에서. 자, 그래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다 반대말은 몰라야 되고요. 잘못도 없어야 돼. 외우는 거예요. 알알 반대말 선이 무과실.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다는 몰랐지만 잘못 있는 선이 유과실. 선이 유과실. 빨리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계속 힘들게 해요. 이게 알 수 있었다로 나오고 이따 대리에서 또 나와요.
한글로도 막 나오고 그래요. 자, 훈련하면 되고, 이게 삼자사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7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 계약 상대방 을이 아닌 제3자가 이 그림으로 훈련하셔야 돼. 위에서 A가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 그래야 기억이 오래가요. 그래 우리 나를 사기친 게 아니네. 갑이 무조건 취소, 이랑같이 무조건 취소하면 우리 피해를 받겠네. 그래서 우리 법은 을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는 상황. 너 알았지? 취소. 너 알 수 있었지? 취소. 따라서 상대방이 몰랐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다면 취소할 수 없다. 같이 나와요. 같이. 그래서 제3자 사기 강박은 이 전문을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물론 전체를 외우지 마시고 느낌이 왔어. 그런 식으로. 자, 갑니다. 3자 사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 아하, 갑을 매매계약이구나. 그런데 상대방 우리 갑을 사기친 게 아니라 제3자 A가 갑을 사기 강박했구나. 제가 말한 대로 읽을 수 있게 훈련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A한테 상대방 을 아닌 A로부터 사기당한 갑이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텐데 무조건 취소는 안 돼요. 따라서 상대방, 지계약 상대방 을이 갑이 A로부터 사기당할 때 이 사실을 을이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 이 경우에 한해서만 사기당한 갑은 이 의사표시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알았다, 악이. 알 수 있었다, 선이, 유가실. 모르지만 잘못 있는 경우. 따라서 다음 페이지. 따라서 3자 사기의 경우 지계약 상대방 을이 이 사실을, 즉 갑이 A로부터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대요. 아이고 또 이 소리는 뭔 소리야. 과실 없이 알지 못했대. 선이 무과실이에요. 과실 없죠? 잘못 없죠? 한자로 무과실. 무과실 다음은 무조건 선의가 나와요. 몰랐다가 나 알지 못했다. 그래서 선이 무과실하면 을이 몰랐고 잘못도 없어. 그러면 나는 이놈한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몰랐고 여기에 모르는데 아무 잘못 없죠? 그럼 법은 상대방 선이 무과실자를 보여줘요. 따라서 나는 선이 무과실이라면 나는 취소할 수는 없다. 그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알알 반대말 선이 무과실. 그 다음에 자 찍는 요령. 내 상대방이 몰랐고 이 모르는 데 대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죠. 선이 무과실이라면 나는 이놈한테 아무것도 못해요. 통상 99%. 이게 찍는 요령이야. 내 상대방이 몰랐어. 거기에 잘못이 있으면 나는 들이댈 수 있어. 하지만 잘못도 없대. 그럼 법은 이놈을 보호해줘요. 나는 선이 무과실의 상대방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가 나오든지 불리한 행동은 못해요. 법은 선이 무과실 자를 보호할 거야. 그래서 찍는 요령이에요. 하지만 찍지 말자. 공부해버리자. 확실히 찍는 것은 야리까리 할 때 찍는 거고 확실하지 뭐. 공부하면 확실히 하자. 자, 마찬가지 법조문 사기강박 의사표시 취소니까 선의 3자에게는 이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취소. 모든 의사표시 동내 무효 취소는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상대적이라는 의미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 취소. 제3자가 선이에요. 선이라면 보호됩니다. 취소 안 돼요. 무효 안 돼요. 자, 파스.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여기 법조문 3개를 보는데 이번 입문과정은 법조문 이거 하나 볼 거예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자, 봐요. 내가 보낸 의사표시는 시기,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자, 이것도 꽤 중요해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제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내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내가 보낸 의사표시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언제 생긴대요? 도달한 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내 편지가 도착했을 때 내가 보낸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대요. 이걸 도달주의라고 해요. 자, 이거 봅니다. 이거 쉬워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이 취소합니다. 의사표시를 을한테 하고 싶어요. 자,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단독행위. 상대방 있겠죠. 나 홀로 취소는 없어. 반드시 내 계약 상대방한테. 따라서 이 취소합니다. 의사표시가 바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같은 말이에요. 이게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취소합니다. 이거 상대방 있죠? 상대방한테 써줘야 되니까. 자, 갑이 을한테 취소합니다. 의사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화해서 할 수도 있죠. 대화하자. 그러면 취소합니다. 전화로 하면 바로 취소돼요. 효력 생겨. 도달했죠, 기회. 문제는 우리는 대화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편지로 보낸 것만 나와요. 격지자라고 해요. 편지로 보내요. 자, 갑이 취소합니다 라고 기재된 편지를 내용 증명으로 보냅니다. 5월 1일 날 우체국 가서 발송합니다. 편지 보냈어요. 그러면 편지가 이틀 후 5월 3일 날 상대방 아파트 1층 우편수신함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과정, 도착하는 과정이 연속되죠. 그러면 내가 보낸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하느냐? 법이 언제 효력 발생한대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즉 5월 3일 날 효력 발생. 이게 도달주의예요. 당연하지. 이때 발송시켜버리면 어쩌자는 얘기야. 우리는 편지 받아보지도 못해. 그래서 도달주의가 맞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내가 보낸 편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이때 효력 발생께 법이 규정해요.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제2항이야. 자, 법조문 제2항에 여기 왕별 받고 싶어. 별 3개. 별 3개. 10번 났어, 10번. 제2항이. 일단은 별 3개 합니다. 자, 봐봐요. 10번. 여기서 5번. 계약 총론, 청약, 승낙. 거기서 5번. 합쳐서 10번. 자, 이걸 외울 거예요. 제2항을. 자주 나온 조문은 그냥 외워버리세요. 외우면 좋아요. 의사표시한 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걸 외워야 돼요. 자, 이제 이해를 해볼 거예요. 이해를 먼저 하고. 자, 갑이 취소합니다. 의사표시하게 된 편지를 쏘았어요. 5월 1일 날. 그러면 5월 3일 이틀 후 도착할 텐데 문제는 그 다음날 5월 2일 날 죽어버렸네. 갑자기. 편지 보낸 의사표시한 의사표시자가, 자, 제 손가락 봐요. 의사표시한 취소 의사에 보낸 갑이 편지를 을한테 발송한 후 그 다음날 도착하기 전에, 그 다음날 5월 2일 날 도착 전에 사망해버렸네. 자, 문제는 보낸 갑은 죽어버렸어. 도착 전에. 근데 편지는 5월 3일에 도달해 안 해요? 도달하겠지. 이튿날. 그 다음날 편지는 도달해. 그러면 경우수가 2개가 있어요. 보낸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 집에 도착했지만 이 의사표시 너도 같이 죽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낸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유인론에 따라 영향을 받아. 사람이 주인이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 즉 도착해도 효력 발생 안 해. 너도 같이 죽어.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법은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비록 발송한 후 너는 죽었지만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 즉 너의 사망이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 안 미친대. 즉 너는 죽었지만 의사표시는 도착하면 효력 발생한다예요. 너는 죽었지만 얘 효력 발생에 제 죽음이 영향을 안 미쳐. 즉 영향을 미치면 같이 죽는 거고, 매매가 무이면 같이 죽죠. 그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매매가 무이면 을등기도 무효. 이건 영향을 미친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니까. 하지만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너의 사망이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너는 죽었어도 네가 보낸 편지가 그 다음날 상대에 도착하면 이상 없이 효력 발생한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외우고 이해하고. 자, 이게 이 법조문이에요. 하나가 더 나오죠. 발송한 후 갑이 제한능력자가 될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 너는 맛이 같지만 그거 제한능력자 피성령 후견이 됐어. 성령 후견이 떨어졌죠. 하지만 네가 보낸 편지가 다음날 5월 3일 도착하면 이상 없이 효력 발생한다. 너의 사망, 너의 제한능력이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보낸 놈이 죽고 맛이 갔어도 의리 없이 지는 살아. 의사표시는 의리 없는 놈. 보낸 사람, 주인은 죽었지만 지는 살아. 도달하면 혈액 발생. 따라서 앞으로 도달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무조건 혈액 발생해요. 보낸 놈이 안 죽었든 죽었든 맛이 갔든 안 갔든. 결론은 의사표시는 도착하면 상대방이 도착이라는 두 글자만 뜨면 소수는 무조건 발생한다로 끝나야 돼. 이렇게도 나오고 조문 그대로 더 잘 나와요. 이야 외워버려요. 발송한 후 도착 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혈액 발생하는데 아무런 여기 느낌을 갖고 외워야 돼.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지 않는다. 즉 너는 죽었지만 얘는 도착하면 그대로 혈액 발생한다. 의리 없는 의사표시 하면서 요거 한번 해주시고 너는 의리 없어. 갑은 죽었는데 너는 살아?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난쳐. 발송 후 사망한 경우 얘 의사표시는 혈액을 잃는다. 사망하니까 너도 죽는다. X. 전통적으로 정답지 뭐. X지 뭐. 도달하면 무조건 혈액 생겨요. 그래서 이 점은 외워버려요. 10번 나온 건 외워야 돼. 자주 나와요. 자, 내용은 법조문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조문이 우리 엄청 나와요. 민법은 법조문을 기반으로 대법원 판례에 가는 거예요. 법조문 10번 나왔어. 법조문. 중요해요. 자, 이게 의사표시 혈액 발생 시기에 관한 도달주의.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혈액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 안 미치. 그 다음 앞으로 경험하겠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법조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험 지문에서 이러이러한 경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뜨면 99%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 진짜예요. 그래서 이런 법조문이 판례가 꽤 돼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문을 만났어. 맞겠지. 법조문이겠지. 대법원 판례인가 보지. 99% 맞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맞아. 왜? 법조문이거든. 앞으로 꽤 만나게 돼. 이건 찍는 거고 정확히 외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률행위 동네, 의사표시 동네 했어요. 이제 대리 갑니다. 대리. 자, 대리는 우리가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 세 번째, 법률행위 계약을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킵니다. 이게 대리 제도예요. 네, 세 번째 동네로 왔어요. 자, 대리는 세 문제나 나옵니다. 총칙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세 문제. 올해 네 문제 나왔어. 네 문제. 3년 전에도 네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3, 4년에 한 번씩 네 문제 나와요. 올해 또 3년 만에 네 문제 나왔으니까 내년에 이제 세 문제 나올 거예요. 세 문제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자, 대리는 교재에 보다시피 법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1차적으로 법조문이 출제 대상이 70%. 판례는 30% 정도밖에 비율 안 차지해요. 즉, 대리는 뭐가 중요하다? 법조문이 중요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법조문을 잡고, 그 다음 이제 대부분 판례는 나중에 갈 거예요. 법조문이 엄청 나옵니다. 자, 대리 봅니다. 갑이 지 아파트를 팔고 싶어요. 근데 아파트는 부산에 있고 지는 서울에 살아요. 부산까지 가서 아파트 팔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부산에 사는 친구들한테 갑이 부탁을 해요. 내 아파트, 부산에 있는 아파트 한 채 팔아야겠는데 네가 좀 잘 좀 팔아줘 친구야. 그래요. 우리 알겠어 했죠. 이게 바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예요. 대리 권한을 수여하는 법률행위. 줄여서 수권행위. 법률행위 행위예요. 법률행위를 통해서 을이 갑의 대리인이 되겠죠. 자, 갑을 본인, 소유자를 본인, 대리권 준 사람을 본인, 을은 갑의 대리인. 자, 대리인은 본인 갑을 위해서 갑 아파트를 팔겠죠. 병이라는 사람한테 아파트 매매 계약합니다. 이 병은 이 매매 계약의 상대방. 완성됐어요. 세 사람.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 계약 상대방. 세 사람이 등장해. 대리는. 자, 대리인이 계약했지만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하고 병이에요. 갑병이 당사자야. 쟤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즉 본인 아파트를 병한테 파는 거죠. 쟤가 매도인 되는 거예요. 당사자는 매도인, 얘가 매수인이요. 매도인, 갑 아파트를 파는 거죠. 대리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하고
상대방, 갑병이에요. 그래서 갑이 매도인 되는 거고 병이 매수인 되는 거예요. 계약서상에. 사람은 세 명 표시돼요. 매도인 칸에 갑이 들어가고 매수인 칸에 병이 들어가고 매도인 밑에 이놈이 들어가요. 갑의 대리인이라고. 당사자는 얘는 갑병이에요. 당사자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측면. 첫 번째 볼게. 대리의 세 가지 면 있죠. 목차. 대리의 세 가지 면. 삼면관계. 첫 번째. 본인 갑하고 대리인 을 사이 두 사람. 갑을 사이의 관계. 대리권 줬죠? 대리권. 첫 번째 측면 대리권. 그 다음에 을이 병하고 계약했죠? 계약은 법률행위. 대리인이 대신해서 법률행위했다. 대리행위. 두 번째 측면 대리권 대리행위. 자, 세 번째 측면이 있겠죠. 그럼 갑하고 병 사이 면이 완성돼야겠죠. 첫 번째 측면 제 손가락 봐요. 첫 번째 측면, 두 번째 측면, 세 번째 측면이 나오겠죠. 3면이니까. 자, 대리인이 계약은 했지만 이 매매계약의 법률 효과는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법률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효과 기소. 이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법률 효과는 다 당사자인 본인에게 귀속. 이게 효과 기속. 세 번째 측면. 결국 대리는 세 가지 측면.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 기소. 대리권, 대리행위가 엄청 잘 나와요. 이제 볼 거예요. 오늘 기초 쌓을 거예요. 자, 대리권은 권자가 붙었지만 이거 권리 아니에요. 권한이라고 해요. 권리 아니야. 우리 보는 모든 권자 붙은 건 다 권리예요. 근데 이놈만 권한이야. 그러면 권리는 뭐고 권한은 뭘까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몰라도 돼요. 하나만 얘기하면 권리는 나를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 나를 위해서 쓰는 게 권리. 권한은 나가 아닌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쓰는 힘이에요. 이게 권한이라고 해요. 을은 갑을 위해서 행위하고 있죠.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힘. 이게 권한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유고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가지는 권력은 권리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을 위한 권한이야. 그 권한을 총리가 대행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대통령들은 지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써줄 힘이야. 대통령이 가진 건 권리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에요. 그래서 권한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를 위해서 써. 그죠? 권한이야. 대통령한테 교육 좀 해야겠어. 당신이 가진 건 권력, 권리가 아니라 권한입니다. 권한입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 쓰세요. 그래서 권한대.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힘. 대리는 갑을 위해서 팔죠. 이걸 권한이야. 앞으로 대리 동네에서만 권한이 나와요. 다른 어디에서도 안 나와 이제. 대리 동네만 이 두 글자를 만나요. 권한.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대리 목차. 대리의 세 가지 면, 3면 관계 봐야 돼요.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 기소. 그 다음 두 번째로 볼게 복대리라는 게 있어요. 복대리.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네가 무권대리네.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네요. 우리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권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에요. 이게 대리권 없는 대리행위, 무권대리. 자, 무권대리는 다시 종류가 두 개로 나뉘어요. 좁은 의미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고 표현대리라는 게 있어요. 둘 다 대리권 없는 동네예요. 무권대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여기서 세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대리의 세 가지면 대리권, 대리행위 항상 한 문제 고정.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협의의 무권대리.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해마다 나와. 안 나오는 해가 없어. 협의의 무권대리. 한 문제, 두 문제 고정. 나머지 세 문제 중 한 문제는 복대리, 표현대리 이렇게 나와요. 올해는 네 문제 나왔으니까 다 나왔다는 얘기야.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문제. 가장 중요한 게 협의의 무권대리. 그 다음 대리권, 대리행위. 이 두 개. 복대리, 표현대리도 잘 나와요. 대리는 세 문제나 배정돼서 그래요. 다 하셔야 돼, 결국은. 자, 대리권. 이제 첫 번째 측면, 대리권. 자, 대리권의 목차.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대리권의 발생. 자, 대리권, 대리는 어느 범위에서 대리권 행사할 수 있냐? 범위 문제. 세 번째, 어느 경우에 의뢰 대리권이 제한돼요. 대리권의 제한 문제. 그 다음, 일정한 경우 법이 대리권을 날려버려요. 대리권의 소멸사유. 마지막, 을이 지 대리 권한을 남용해. 을이. 대리권의 남용. 결국 대리권, 첫 번째 측면에서 보는 목차. 어떻게 대리권이 발생하고
어느 범위에서 계약하고 어느 경우 의뢰 대리권이 제한되고 언제 대리권이 소멸하고 대리권을 남용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고 이걸 배울 거예요. 자, 대리권 발생. 항상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하나는 내가 원한 대로 법률행위, 하나는 법이 법률규정 똑같아. 권리 아닌 권한이지만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규정으로 대리권한이 발생해. 자, 법률행위로 발생한 게 아까 봤죠.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 줄여서 수권행위. 둘 다 나와요, 용어. 그래서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대리권을 임의대리권. 수권행위, 법률행위로 태어났네요. 임의대리. 법이 좋네요. 법률규정, 줄여서 법정. 법정대리. 그래서 임의대리, 법정대리. 수권행위, 법률행위로 태어났네요. 임의대리. 법이 좋네요. 대리권. 우리 부모님, 친권자, 법정대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 되죠. 그래서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인자만 붙이면 돼. 사람 인자.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우리 부모님, 미성년자 부모님, 후견인. 법정대리, 임의대리. 자, 대리권이 발생은 이 정도만 보면 돼요. 자, 임의대리는 대리권 수여하는 법률행위, 줄여서 수권행위, 법률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대리,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나왔죠. 법정, 법률규정의 준말이에요. 앞으로 법정이라는 두 글자가 많이 만나요. 자, 봐요. 법정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무조건 법률규정의 이 법정이에요. 법이 정한, 즉 법률규정과 같은 말. 앞으로 그래서 법정 두 글자가 뜨면 무조건 법률규정이 준말이다. 그래서 법정대리는 법이 법률규정에 따라 발생하네요. 그래서 부모님, 자, 범위는 1월 달에 볼 거고 대리권의 제한을 볼 거예요. 대리권의 제한. 이건 또 우리가 시간이 됐어요. 10분간 쉬고 올게요.